다 내시죠. 끄면 켜면 졸려. 잘 몰랐는데 과제 일정을 79번까지로 해버렸더라고요. 저의 실수긴 한데 어차피 그렇게 입력을 제가 해놨으면 테스트실에서는 79번까지로 과제 검사를 하기 때문에 예, 같이 풀어볼까요? 그럴 줄 알았는데. 그럴 줄 알고 안 했어요. 아 근데 뭐 푼다고 지금 저랑 같이 푼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뭐 시간비도 한번 풀어보시고 그래서 네. 리스트 세운지 내용이 다 아니거든요. 그쵸. 저 리스트의 눈치가 좋긴 한데 뭐 이런 기회에 76까지 했는데. 그래 알았어요. 그래서 77, 78, 79를 지금 풀어보면 될 거 아니야 같이 그지? 네. 문제 보고 계세요. 77, 78, 79 3-2를 별로 안 어렵다고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3-2가 내용이 안 어렵다라기보다는 학교 시험에서 저 정도까지 심한 문제를 잘 안 낸다에 가깝지 내용이 아예 쉽다 뭐 이런 겁니다. 다른 거는 심화 문제를 굉장히 많이 낼 수도 있고 변별력을 위해서라든지 어쨌든 여러 이유 때문에 심화 문제를 보통 잘 내고요.
뭐 3-1, 뭐 2-1 이런 거 대부분 예, 고등수학이랑 공통수학 원투에 나오는 부분과 겹치기 때문에 그렇죠? 어렵게 내려면 작정하고 어렵게 낼 수 있고 있는데 우리 시험도 그렇게 많이 내는 편인데 3-2도 어렵게 낼 순 있지만 그렇게까지 막 엄청 어렵게는 잘 안 내는? 선생님은 이제 다 끝났는데 그죠? 시험도 보통 예, 2번 다 보는 학교도 있지만 그 기말고사, 중간고사 한 번만 보는 학교도 있고 어쨌든 다양하기 때문에 뭐 아예 안 어렵다 뭐 이런 얘기는 아니다. 10단계? 예, 어렵죠. DOB의 크기를 물어봤는데 이 12도 12도 뭔가 되게 유의미하게 있는 것 같긴 한데 이게 뭐 5P? 애매한데 5P? 하지만 12도 12도래요. 그래서 사실 이거 어떻게 보실 수 있냐? 아 원이 있겠다. 원이 이렇게 뭔가 그림이 나가긴 한데 얼추 그려질 것 같아. 12도 12도 원주가 으로서 지금 네 OP에 대해서 C 찍고 12도 그 다음에 D 찍고 12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OCP와 그 다음에 ODP가 원주각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에 OPDC가 한 원 위에 있다. 네, OPDC는 한 원 위에 있다 라고 보실 수 있겠고, 그러면 여기 CPO를 보셨을 때 예, CPO 지금 여기에 대해서 예, O에 대한 외곽이 40도인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 P가 예, CPO가 40에서 12 빼서 28도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어요. 28도다. 근데 저는 여기를 알아야 하는데 여기서 내가 CPO를 28로 잡았는데 이 28을 또 써먹기 위해서 다른 데에서 이게 지금 보조선을 또 잡으면 이렇게 만들어 볼 거거든요. 자, 이렇게 만드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 제가 임의로 원을 이쪽에 잡긴 했는데 처음에 A, O, B 이렇게 반원을 준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예요. 예,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 전체적인 그림을 봤을 때 저는 사실 뭘 하고 싶냐면 여기 이 O가요. 여기 이 O가 원래 반원의 중심각이고 문제에서 물어보는 각도 그쪽에 있잖아요. 저는 어딜 가고 싶냐면 사실 여기 구하고 싶어요. 여기 좀 이용해보고 싶어요. 여기를 알기 위해서 다른 쪽으로 COD를 보기 위해서 문제에서 물어본 각을 X라 두고요. 문제에서 DOB 물어봤죠? DOB DOB랑 어디가 똑같냐? DOB 하는데 이거는 DOP로 봐도 무방하고요. 그죠? 일단 위치 자체가 DOB 대신에 DOP로 봐도 무방하고요. 그 다음에 DOP면은요 DCP랑 크기 똑같습니다. 왜냐면 저게 내가 원을 안 그리고 놨을 때는 몰랐겠지만 여기 원을 그리고 보니까 PD가 이렇게 원주각을 됐을 때 여기도 지금 같은 각이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문제에서 내가 원하는 게 이건데 네. DCP 역시 X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28도 아까 구한 거예요. CPO. CPO가 뭐라고
같겠냐? 그러면 CO 기준으로 D 찍고 CDO 또 똑같다. 어디? 여기도 28도다. 이렇게. 이게 됐나? X를 구하는 게 목표고요. CO랑 DO는 당연히 길이가 같습니다. 반지름이기 때문에. 반원의 반지름이니까 길이가 같아요. 그러면은 근데 이 OC는 12도 플러스 X도 오고요. 그쵸? 그 다음에 OD하고 끊어야 되니까 네, 여기는 28도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둘이 크기가 서로 같아야 한다. 가지고 x가 16이다. 라고 하는 문제였습니다. x가 내가 문제에서 알고 싶었던 디옵이죠. 사실상. 저기서 구하는 게 아니라 저렇게 원주각 이용해서 다른 쪽으로 COD 쪽으로 갖다 놓고 결국 이등변 삼각형이다 라는 걸 이용해서 푸는 문제였습니다. 이거에 비해서 578, 579는 그나마 덜 어려운 편인데요. 보조선 하나만 잘 그으면 그래도 좀 더 직관적으로 보이기 때문이에요. 문제에서 여기 지금 CAD의 크기를 물어보고 110, 125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전 뭐라고 싶냐면요. 이 110이랑 125를 되게 마주보고 있게 만들고 싶어요. 마주보고 있게. 그러니까 어디에 그어야 한다? C하고 E를 그어야 올바른 보조선이 된다. D 이렇게 그으면은 그래봤자 지금 사각형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가 110도면은 둘 더해서 A, B, C, E라고 사각형을 하나 잡을 것이기 때문에 여기가 70도가 되고요. 70도이면은 여기 55도죠. 그러면 CD에 대한 원주각인데요. A 역시 CD에 대한 원주각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55도가 나오겠습니다. 불러서 좀 써볼까요? 그래서 내가 CE를 연결하시면 네, A, B, C, E가 원에 내접하죠. 그래서 네, A, B, C가 180에서 각B 빼서 70도다라고 문제를 풀고 빠르게 정답을 구하시고 서술형이잖아요. 그거에 맞춰서 풀이를 적으시면 돼요. 실제 시험에서도 여러분들이 사실상 풀면서 그러니까 풀이를 예쁘게 써놓으면서 문제를 푸는 건 사실 어렵잖아요. 빠르게 구하고 거기 이제 여러분들 정답 쓸 거 아니에요. 서술형 답안지에다가. 그럼 내가 구한 거에 맞춰서 내가 맞게 지금 정답 이거 55구나 라고 구했는데 그걸 올바르게 쓰려면은 내가 어느 순서로 풀었는지를 다시 검토하시면서 논리적으로 푸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왜 70이 나오냐? 저 이거 110 뺐는데요? 왜 110을 왜 뺐는데 180에서? 이거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니까 합해서 180이잖아요 라는 걸 여러분이 자문자답을 하셔야 논리적으로 쓰실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 여기서 CED가 125도에서 AEC 뺄 거니까요. 그 AEC 내가 방금 70도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55도예요. 문제에서 물어보는 CD에 대한 원주가 CD에 대한 원주각으로 각 CAD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이건데 CD 역시 같죠? 근데 내가 55도라고 구해놨다. 그래서 정답이 55도다 라고 서술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579 역시 각 X의 크기는 했는데 각 X 지금 O를 찍고 있네. 그러면은 중심각인 거구나 라는 거 확인.
중심각이니까 얘에 대한 원주각을 이용해서 체크를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야겠죠. 그러면 지금 저 110과 145, 저거 되게 110과 145 되게 써먹고 싶게 생겼어요. ABC가 BC, CD의 길이 같다. 그러면 요 길이가 같다라는 걸 괜히 주진 않았을 것 같은데 일단 그럼 걔를 피해서 얘네들은 조금 있다. 얘네들만의 역할이 있을 테니까 웬만해서 145 보조선을 그을 때 여기서 사각형을 만들도록 그어보야겠습니다. 근데 A, D로 그으면 그 사각형이 안 만들어지니까 전 제일 먼저 A, E를 이을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제 사각형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러면은 나머지는 A, B, C, D, E라는 오각형이 됩니다. 오각형. 여기가 145도면 더했을 때 180 되어야 하니까 35도일 거고요. 그러면은 다시 110에서 35를 빼시면 65도. 이렇게. 이 65도 가지고 사각형이 있으면 또 180에서 빼서 뭔가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각형 만들고 싶어서 여기다 한번 넣을게요. 그렇게. 그러면은 여기가 65 180에서 65 뺄 거니까 115. 그리고 여기 보셨을 때 내가 이 사각형을 일단 만들고 싶어서 BD를 그어봤는데요. 그러면 CD에 대한 중심각이 X인데 CBD 하시면 원주각이죠. 2분의 1X. 열받을 거야. X가 아니고 2분의 1X. 근데 BC랑 CD의 길이가 같대요. 여기도 써먹을지 모르겠지만 각이 같겠네 라고 충분히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저기 제가 BC랑 CD가 길이가 같다라는 건 써먹었는데 아직 AB의 길이가 같다는 못 썼어요. 써야겠죠? 이렇게 현의 길이가 같으면요 길이가 같을 때 각의 크기가 같은 건 성립해요. 비례하진 않지만 2배, 3배일 때 걔도 2배, 3배냐 이건 말이 안 되지만 현의 길이가 같을 때 얘네들이 일종의 합동이라고 생각하시면 훨씬 더 편하실 것 같고요. 그러면 여기 역시 각이 다 2분의 1x란 얘긴데 그렇지 않나요? 자, 같은 길이의 현에 대한 원추각을 찍고 있기 때문에 전부 다 2분의 1x입니다. 그래서 삼각형 ABC를 보아하니 무슨 상황이 발생했냐? A 2분의 1x고요. B 2분의 1x 플러스 115도고요. C 2분의 1x네요. 제가 세 내각을 전부 다 합해서 계산했기 때문에 2분의
2분의 3x가 둘 계산했을 때 뺐을 때 65다 이렇게 나와야 하고요. 그럼 각 x는 하고 이렇게 계산이 하는 것 같아요. ABC 2분의 1 x COD가 계산 틀린 것 같은데 얘 110도 들어가거든. 예, 여기서 제가 틀렸네요. 여기서 틀렸으니까 말이 맞은 게 맞지. 네, 100도가 아니라 110도였으면은 75도가 되는 게 맞는데, 그죠? 그러면은 105도. 네, 그 숫자가 틀려서. 네, 그러면은 75도 되는 거 맞고요. 75도에 대해서 3분의 2. 그래서 계산하시는 거니까 정답이 50도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600번대로 넘어가시고요. 다음 단원. 지난 시간에 대표값의 종류에 중에서 여러 개 있어요. 그러니까 대표값이라는 게 딱 3개뿐이다. 또 이런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3개를 중점적으로 쓰는 거죠. 경향을 대표하는 값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중에 제일 많이 쓰는 거를 우리가 배우는 거고요. 평균이 뭐야? 라고 물어볼 여러분들은 별량의 개수 몇 개인지 분의 별량의 총합입니다. 라고 얘기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다 더한 거. 그 다음에 중합값 배웠죠? 그래서 크기 순으로 나열했을 때 크기 순으로 나열했을 때 가운데에 위치한 값을 중앙값이라고 얘기를 하고 가장 많이 나오는 값을 우리는 최빈값이라고 얘기를 한다. 이렇게 3가지가 있었어요. 네. 가지고 여러분들 단순 계산이나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거 볼게요. 길이의 평균이 21cm 4개의 끈이 있다. 각 끈의 길이를 한 변으로 하는 4개의 정삼각형을 만들 때 이 정삼각형 4개의 둘레 길이의 평균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Acm, Bcm, Ccm, Dcm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Accm, 뭐 Bcm, Ccm, Dcm 뭐 이렇게 있다고 해보시면 되고 ABCD의 평균이 21이다 이 얘기죠. 평균 다 더해서 개수 4개로 나눈 게 21이다 이런 얘기고요. 이거를 한 변으로 하는 정삼각형을 만들 때 정삼각형을 정삼각형 4개의 둘레의 길이의 평균은 그러면 둘레는 3A cm 뺄게요. 3B,
3C, 3B가 되는 거죠. 얘 평균 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3A랑 3B, 별량이 지금 3A, 3B, 3C, 3D로 변하게 된 거고요. 그걸 4개를 더했으니까 나누기 4를 하면 된다. 근데 이게 3으로 공통인수가 잡히기 때문에 A, B, C, D라는 걸 3으로 묶어버리시면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은 사실 여러분들이 막 다시 저걸 막 84 어쩌고저쩌고 계산할 필요가 전혀 없이 원래 평균에 그냥 3배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똑같이 둘르니까 네 3배를 했어야 하는데 그걸 어차피 똑같이 모든 별량을 다 30 곱해서 다시 평균을 내면은요 원래 평균의 3배가 되겠습니다. 굳이 84 이런 식으로 계산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619도 할게요. 619, 620 할게요. 자, x, y가 자연수이고 x, y 순서대로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 중앙값은 이랬어요. 그러면 x, y를 제외하고 여러분들이 크기 순으로 나열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7, 9, 그 다음에 12, 14, 14 중복되는 거 다 개수 다 똑같이 나열입니다. 14, 14, 15, 18 개수 맞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지금 2개 x, y를 제외하면 7개를 써야 되는데 맞죠? x, y가 13보다 작대요. 아, 그러면 이렇게 이쪽에 있겠네요. x, y가 13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자 생각해봅시다. x, y가 13보다 작고 뭐 이렇게 13보다 작다 그랬지 그게 7보다 작은지 9보다 작은지 12보다 작은지 그 어느 사이에 있을지 몰라요. 모르겠는데 내가 크기 순으로 1번부터 9개를 쓴 거잖아요. 쓸 거잖아요. 그러면 개수를 여러분들이 세서 9개가 있다. 그러면은 무조건 홀수기 있기 때문에 가운데 있는 게 무조건 중앙값이 되고요. 아, 5번째에 위치한 값이 중앙값이 되는구나. 그러면 당연히 12보다 둘 다 만약에 12, 10이라 한다더라도 이거보다 앞에 써있었기 때문에 여기 5개, 여기 4개예요. 그쵸? 여기 5개, 여기 4개예요. x, y가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y가 제일 커봤자 12이거든요. 그래서 뭐 7, 9, x, y가 제일 커서 해봤자 이렇게밖에 안 됩니다. 14, 14, 15, 18은 여기 6, 7, 8, 9, 2 6번째, 7번째, 8번째, 9번째 있으니까 해당 사항이 없고요. 그 다음에 x, y가 이거보다 작았으면은 뭐 이런 식으로 될 텐데 별로 중앙값에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5번째 값이 12라는 거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정답은 12가 돼요. 그래서 마찬가지 618번도요. 그거를 줄기가 이 그림이면 다시 나열하기 힘들잖아요. 그쵸? 618번 다시 나열해서 20개 다 쓰지 마시고 20일 동안 조사했다고 했기 때문에 별량이 20개예요. 다 나열하시면. 그럼 그 별량을 크기순으로 그 줄기와의 그림은 나열하기는 귀찮겠지만 크기수는 금방 확인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짝수계니까요. 10번째 별량과 11번째 별량만 찾으셔서 더해서 나누기 2 하시면 되겠죠. 다 일일이 나열하지 마시고요. 개수만 빠르게 세셔서 그러면은 줄기가 5인 거에 잎이 3개고 줄기가 6인 거에 잎이 7개니까 69가 10번째고요. 그 다음 나오는 74가 14번째겠죠. 숫자 많으니까 이런 중앙값 문제에서는 몇 번째인지만 확인해서 빠르게 정답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산한 값이 중앙값이고요. 중앙값이든 평균이든 최빈값이든요.
예, 이걸 구하시오, 값을 구하시오라는 말이 나와서 여러분들이 서술형으로 적으셔야 할 때 반드시 단위를 쓰셔야 합니다. 단위는 문제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 계산하시면 71.5가 되는데 정답 쓰실 때는 71.5 지금 데시벨이죠. 네. 문제에 단위 다 나와 있습니다. 단위까지 쓰셔야 정답입니다. 자, 620. 5명의 학생을 몸무게 조사해서 작은 값부터 크기 순으로 나열할 때 중앙값은 52이고 네 번째 학생의 몸무게는 54이다. 그러니까 5명 나열했어요. 5명 조사해서 중앙값이니까 세 번째에 위치한 숫자라고 보시면 되겠고 크기 순으로 나열했을 때 자, 네 번째 학생의 몸무게는 54다 되어 있죠. 여기에 몸무게가 58kg인 학생이 추가되었을 때 6명 학생의 몸무게의 중앙값을 구하시오. 자, 이게 이미 크기 순으로 나열이 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A, B 하고 C 이런 식으로 채운다 했을 때요. A와 B와 C 이런 얘네들은 다 52 이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C는 54 이상이에요. 중복이 될 수 있으니까 등호를 포함시켰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58이 추가된다면 A, B가 있는 쪽에는 절대 갈 리가 없죠. 물론 C보다 클 수도 있고 58이 추가됐을 때 C가 더 클 수도 있고 58이 더 클 수도 있겠지만 C가 뭔지 모르니까 그거는 별로 역시 안 중요한 것 같아요. 왜? 중앙값이라는 거는 가운데 두 개 있는 거의 평균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C가 58보다 크든 작든 네, 여기에서 중앙값을 계산해야 되는 건 변하지 않아서요. 네, 나누기 2 하시면 53이겠죠. 그래서 53이니까 네, 구하시오. 킬로그램 써야겠네요. 그 다음에 621. 자, 9명 중 6명이 1년 동안 관람한 편수를 조사해서 나타낸 자료이다. 9명의 1년 동안 관람한 편수의 중앙값이 될 수 있는 가장 큰 값을 구하죠. 중앙값이 될 수 있는 가장 큰 값이에요. 이게 지금 6명 거밖에 안 줬기 때문에 일단 나열해보긴 할 건데 2, 5, 5, 7, 8, 10 이렇게 됩니다. 9명이니까 여기 비슷하네요. 네, 5번째 학생, 5번째 있을 값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3명을 몰라요. A, B, C. A, B, C가 뭐 다 111이다 이러면은 그죠? 나머지 조사한 학생들이 다 한 편씩 봤다. 뭐 이런 극단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가능하겠죠. 그때는 5번째에 위치한 별량이 5예요. 그죠? 5. 그 다음에 근데 전부 다 한 10편 넘게 봐가지고요. 2, 5, 5, 7, 8, 10, A, B, C 뭐 이렇게 있다고 봅시다. 그럼 5번째에 위치한 값이 여기 4개, 여기 4개 이렇게 있으니까 8이에요. 8. 이런 식으로. 아, 이게 A, B, C가 아무리 작든 아무리 크든 적어도 끝에 4개, 4개가 있는 상황에서 나열을 해보면은 사실상 2랑 10은 중앙값이 될 리가 없습니다. 이 문제에선. 그래서 중앙값이 될 수 있는 수 네, 확정은 아니죠. 2가 될지 5가 될지 7이 될지 8이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또 A, B, C가 여기 없는 6 이런 숫자면은 당연히 그 A, B, C 중에서도 될 수 있고요. 있는 수의 범위는 네, 문제에서 제일 큰 값만 물어봤지만요. 제일 작은 값도 물어볼 수 있죠. 문제에 따라서. 제일 작은 값을 물어보셨을 때 2라고 답하시면 안 됩니다. 그죠? 낼 수 있는 범위는 5에서부터 8까지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가장 큰 값을 구하시오. 8편. 단위 역시 써있어요. 어디 박스 위에 단위 땡땡 하고 편 써있죠. 그래서 모든 대표과 문제는 웬만 단위가 필요한 문제는 단위가 다 써있습니다.
25 기본 문제인데 예, 왜냐면은 3개 다 쓰는 문제니까 같이 좀 보도록 할게요. 12명의 제기차기 기록을 조사하여 나타낸 자료이다. 평균, 중앙값, 최빈값을 다 해야 되는 문제네요. 그럼 일단 어차피 할 거 크기순으로 나열하고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네 3, 5, 6, 7, 10, 10, 12 3, 5, 6, 7, 10, 10, 12 여기서 왜 됐을까요? 12 그 다음에 15가 3개 17, 23 하면서 끝나죠? 네. 그러면 최민값 이렇게 일단 크기 순으로 나열하면요 최민값도 확실하게 알 수 있겠고요. C가 15 그 다음에 중앙값 이게 12개이기 때문에요 짝수개면은 무조건 계산을 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중앙값을 B라고 두기로 했죠. 그래서 B가 10과 12 사이에 정확히 한가운데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면은 11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평균을 계산해야 되는데 평균이 아무래도 제일 여러분들 계산하기 귀찮을 겁니다. 그래서 평균 어차피 다 일일이 더해서 근성 있게 여러분들 계산하시는 건 다 하실 수 있으실 테니까 어떤 작업을 할 거냐? 제가 지난 시간에 평균을 얘기할 때 현재 2학년 올라가는 친구들을 배울 때도 여기까지만 배우지 편차가 안 등장합니다. 편차라는 개념은 어차피 다시 나와요. 2학년 친구들도 3학년 때 편차는 다시 어차피 배우게 될 겁니다. 편차라는 게 별량에서 오늘 좀 더 할 거지만 평균을 뺀 거예요. 평균을 뺀 거. 편차라는 게 별량에서 평균을 뺀 것이기 때문에 편차의 합은, 편차의 총합은 언제나 0입니다. 이 편차를 이용해서 가평균을 이용해 볼 거거든요. 가평균. 가짜가 붙어서 가짜 평균이라는 얘기입니다. 가짜 평균. 평균이 아직 계산 안 해서 모르겠는데 그냥 평균을 10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가정해 볼게요. 프로 오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평균이 10이 아닐 거라는 걸. 근데 가정해 볼게요. 왜냐면 10이 했을 때 이 상태에서 편차를 한번 써볼 거거든요. 하나씩 3 빼기 10 하자는 얘기입니다. 3 빼기 10 마이너스 7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0 0 플러스 2 네, 그러니까 10보다 작은 것들은 당연히 음수가 나와야 되고요. 내가 평균이라고 설정한 값보다 큰 것들은 당연히 편차가 양수가 나오게 됩니다. 5 7 13 계산이 편해서 10으로 둔 거예요. 가정을 해보고 얘네들 다 더 해볼게요. 이제 싹 지우면 되죠. 이런 식으로. 네. 이제 좀 비슷한 숫자 나오는 건 그냥 싹싹싹 지워볼게요. 지우면은 이게 지금 제가 10이라고 가정했을 때 편차의 총합 다 편차 구한 거거든요. 편차의 총합이 다 한번 지우고 5 더하기 13 18이 나오죠. 그럼 일단 평균이 뭔지 모르겠는데 10은 확실히 아닌 걸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왜냐면 평균이라면 진짜 평균이었으면 편차가 다 더해서 여기 나왔어야 되거든요. 편차가 다 더했는데 18이에요. 제가 10이라고 가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 10만큼 얘들을 평균이라는 게 균등하게 나눈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균등하게 나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각자 이 문제에서는 제기차기 기록인데 제기차기인데 이걸 내가 사과를 따왔다 라고 했어요. 사과를 따왔다. 이걸 똑같이 나누자 라고 했을 때 싹싹싹 모아가지고 균등하게 나눈다. 이렇게 되면 평균을 계산하는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10개만큼 나눠주고 봤더니
너희들 일단 남았어요. 얘를 균등하게 나눠주려면 이 18을 몇 명이죠? 12명이죠? 2분의 3이어서 1.5예요. 그죠? 1.5. 1.5만큼 더 줘야 돼요. 10개씩 나눠 가지면 남으니까 1.5만큼 더 줘야 돼요. 무슨 얘기냐? 내가 0을 만들고 싶으면 사실상 1.5만큼 더 뺐어야 한다고요. 마이너스 8.5, 마이너스 6.5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1.5만큼 모든 지금 제가 가짜로 구한 편차에다가 마이너스 1.5씩 더 해줘야 결과적으로 얘를 계산했을 때 0이 나올 겁니다. 이런 식으로 쓰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뭐 이왕 쓴 김에 전 다 쓸게요. 안 써도 되긴 하는데. 그래서 지금 제가 노란색으로 쓴 이 값들을 다 더해서 0.5가 있어서 좀 귀찮긴 하지만 다 더해서 계산을 해보시면은요, 이때는 0 나옵니다. 이때는 0 나와요. 왜냐면은 지금 남았던 게 18인데요. 나누기 12에서 똑같이 그만큼 1.5를 동등하게 빼준 것이기 때문에. 근데 내가 이렇게 1.5씩 더 빼줘야 한다라는 건 빼는 건 원래 평균의 역할이었는데, 그죠? 평균의 10이라고 가정했을 때는 이만큼이 남아버렸어요. 그래서 이 가정한 이 가평균과 이렇게 가정한 가평균과 편차를 지금 편차의 총합 가짜로 나온 이 편차를 1.5 나왔을 때 더한 게 평균이 됩니다. 아마 직접 전체 다 더해서 계산하신 분들 똑같이 나오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알아두시면은 보다 큰 수의 계산을 적게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문제에서 A, B, C의 대소를 비교하여라 라는 거기 때문에 B가 제일 작고요. A, 그 다음에 C 요 순서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627번 같은 거. 신발가게에서 일주일 동안 판매한 운동화의 치수를 조사하여 나타낸 줄기와의 그림이다 라고 했어요. 문제에서 그러니까 대표가 쓴 목적이 있어요. 그 문제 목적에 맞게 쓰는 거예요. 이 가게에서 가장 많이 준비해 두어야 할 운동화의 치수를 알아보려고 할 때 지금 목적이 뭐냐면 가장 많이 준비해 둬야 될 운동화를 고르겠대요. 몇 치수가 사이즈가 얼마인지. 그러면 평균으로 계산이 될까요? 평균 계산했을 때 만약에 26.6 이렇게 나오면 어떡해? 그러니까 266.5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어떡해? 그럼 그거에 해당하는 사이즈를 갖고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죠? 평균 적합하지 않아요. 중앙값도 이 문제에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최빈값이 제일 적합한데 왜? 가장 많이 사람들이 신을 수 있는 거를 찾아보자면 가장 많이 뭘 쓰냐 이거잖아요. 왜냐면 27이란 줄기에 5555로 잎이 제일 많아요. 그죠? 각 줄기에서 잎이 제일 많은 거 찾아보시면은 27에 5555가 지금 5개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러고 나서 그 값을 구하시오 할 때 5 이렇게 적어버리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조사한 거 찾는 거죠. 이 문제는 260 이런 식으로 나열을 295까지 나열을 쭉 해놓은 거고요. 그 중에 제일 많이 등장하는 숫자는 275겠죠. 그래서 최빈 값이고 그 최빈 값은 275라고 답하셔야 합니다. 나머지 극단적인 값이 있을 때 평균보다 중앙값을 이용하는 게 좋다라는 이야기는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필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설명할 내용. 계획문 꺼내시고 필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원 이름이 대표값과 산포도거든요. 그러니까 그 분리가 됐어요. 네, 지금 현재 22 교육과정이 바뀌면서요. 대표값은 1학년으로 산포도는 여전히 3학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포도 파트는 예, 지금 2학년 되시는 분들도 다시 어차피 배우게 됩니다. 자, 산포도라는 거를 지금 설명을 할 거예요. 산포도. 대표값은 지난 시간에 사실 설명을 했고요. 산포도. 산포도가 아니라 산에서 나는 포도. 이렇게 발음 산에서 나는 포도가 되잖아. 산포도가 아니라 산포도예요. 산포도. 그러면 산 흩어지다. 해산 뭐 이런 거 할 때 산 흩어지다라는 거예요. 흩어지고 분포하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자 되게 많이 쓰잖아요. 뭐 농도, 습도, 온도, 정확도, 도. 그래서 한자에서는 도입니다. 산포되어 있는 정도인 건데 그 산포가 무엇이냐? 흩어져서 분포되어 있는 정도라고 이야기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지금 농도라든지 온도라든지 그런 것도 하나의 숫자잖아요. 그럼 산포도도 하나의 숫자인 겁니다. 숫자. 자, 그래서 이 산포도에서 많이 쓰이는 게 분산과 표준 편차입니다. 분산과 표준 편차. 자, 분산과 표준 편차라는 건데 분산이 무엇인지부터 좀 써보도록 할게요. 편차까지는 지난주에 설명을 했습니다. 그죠? 근데 그 편차의 제곱의 총합 편차를 제곱한 다음에 다 더해서 나누기예요. 그냥 나누기 기본 쓰셔도 되고 분수꼴로 쓰고 싶은데 그러면 이제 글자가 안 예뻐져서 네, 쓰면 돼요. 이거를 별량의 개수 어차피 별량의 개수로 나누는 개념은 똑같아서요. 저는 편차 제곱의 평균이라고 주로 이야기를 합니다. 평균을 낸다는 게 어차피 다 더해서 나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개념이잖아요. 근데 계산법이 편차 제곱을 다 더해서 나눈다 이거예요. 표준 편차는 그냥 뺀 건데 표준 된 편차잖아요. 이거는 뭐 외울 게 없어요. 루트 분산입니다. 이렇게 하면 감이 전혀 안 잡히니까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시. 쉽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준 편차까지 구해버릴 건데요. 표준 편차를 알려면 반드시 분산을 알아야 돼요. 분산을 알려면 편차를 알아야 돼요. 편차를 알려면 평균을 알아야 돼요. 평균을 반드시 구해야 돼요. 네, 표준 편차 분산 이거 물어보실 때는요. 평균을 반드시 구하셔야 됩니다. 제1작업은
네, 평균을 먼저 구하는 거예요. 평균. 그리고 평균 보시면 매우 고맙게도 이게 지금 70 가운데를 기준으로 5씩 떨어져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별다른 계산 없이 70 집어넣어 보시면요. 이거 평균 된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죠? 네. 제가 점수로 얘기 안 했으니까 당연히. 그 다음에 각 별량의 편차. 자, 각 별량의 편차인데 70보다 작은 별량들에서는 당연히 음수가 나와야 해요.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5 이런 식으로. 제가 구분을 하는 이유는 이게 차랑 별개의 개념이라서요. 네, 반드시 별량에서 평균을 뺀 거고요. 75에서 70을 뺐다. 플러스 5겠죠. 그냥 양의 부호도 붙여버릴게요. 80에서 70을 빼겠다. 그럼 이건 양수. 그래서 편차라는 개념은 그냥 어떤 거에 대해서 물어볼 때 양수, 음수를 다 씁니다. 어떤 순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자, 근데 편차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더하시면 그냥 0이에요. 그러니까 3보드로서 기능을 못합니다. 뭐 할 거냐면 편차를 제곱할 거예요. 편차 제곱하겠습니다. 100, 25, 0, 0 제곱하면 0이니까 플러스 5 제곱하면 25, 플러스 100 제곱하면 플러스 10 제곱하면 100 이렇게. 그럼 제곱을 했으니까 당연히 다 양수겠네요. 네, 당연히 다 양수입니다. 하고 분산 구하겠습니다. 자, 분산 구하는 방법. 지금 제가 위에 편차 제곱 쓴 거 있잖아요. 그거 다 더해요. 네, 평균이랑 나누는 거 똑같아요. 별량의 개수로 나누는 겁니다. 별량의 개수로 나누는 거예요. 내가 지금 5개 별량 가지고 계산하는 중이잖아요. 그래서 편차 제곱에 대해서 다 더해서 나누기고 평균 계산이랑 똑같죠. 그래서 편차 제곱의 평균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여기 계산하시면은 250이잖아요. 그러면은 분산은 50이네요. 분산은 50. 자, 분산이 50이에요. 그러면은 마지막 표준 편차. 표준 편차는 루트 50인 거거든요. 루트 분산. 아니, 우리 5루트 50이라고 안 쓰니까요. 5루트 2.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 약간의 설명을 추가해보면 제가 예를 들었는데 이게 어떠한 5명의 점수라고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단위를 내가 점을 쓰고 싶으면 단위가 점수라는 걸 알려줬어야 되니까 단위가 몇 점 이걸인 상황이라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평균을 계산할 때 점 붙습니다. 70점 이렇게 단위가 붙어요. 편차들도 사실상 여기 편차들도 점이 원래 붙어요. 점수에서 점수를 뺐으니까 편차 제곱으로 넘어가면서 점수를 제곱하면은 그걸 단위로 뭐로 써야 되지? 점수 제곱? 굳이 따지면 진짜 점수 제곱이에요. 이렇게 써야 돼요. 단위도 계산의 영역이라서 굳이 따지자면은 점수 제곱이 단위입니다. 근데 뭐 이런 단위 우리가 쓰진 않으니까 일상생활에서. 그러면 분산이 선생님 왜 분산 계산되지 뭐하러 루트 분산까지 필요한 표준 편차가 있어야 되나요? 네,
편차를 제곱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더 이상 단위가 점이 아니에요. 굳이 아까 얘기하자면 점의 제곱, 100점, 10점의 제곱이면은 100점 제곱인 거죠. 그렇잖아요? 다비도 10m와 10m를 곱했으니까 100, 미터 2개잖아요. 미터 2개니까 그래서 제곱미터를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점수 제곱이라는 단위가 필요하다면 네, 점수 제곱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단위가 안 맞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선 단위가 안 맞기 때문에 다시 루트를 쳐줘야 여기선 단위가 맞습니다. 여기서 다시 점수로 돌아올 수 있죠. 루트를 쳐줘야 네, 표준 편차에서 단위를 같은 단위를 써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분산까지보다는 보통 표준 편차를 압도적으로 더 많이 씁니다. 자, 그래서 이게 분포도인데 여기서 지금 이거 하나만 계산하는 방법만 보여드린 건데 분산이 50이고 표준 편차가 5루트 2라는 정보만 가지고 그래서 이게 분산이 3포도로서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가 사실 없거든요. 네, 그걸 구하기가 어려운데. 이러한 자료가 주어졌을 때 우리가 이걸 가지고 파악할 수 있는 것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개념원리의 예제에서 따온 건데요. 실제로 줬을 때 분산에는 점 이렇게 단위를 쓰지 않습니다. 예, 분산은 제곱을 해서 평균 낸 거면 제곱에 대한 단위이기 때문에 네, 분산에서는 사실상 학생 수, 명, 평균, 점 이거 다 써줬는데 분산에서는 단위가 없어요. 자, 어떤 한 반에 남학생 따로 여학생 따로 평균 점수와 분산, 그 다음에 이걸 조사해서 나타낸 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남학생이 더 잘했나요? 여학생이 더 잘했나요? 애매하네? 그죠? 애매하죠? 아, 뭔가 딱 말하기에는 왜 그랬대? 뭔가 한쪽이 뭔가 압도적으로 높아야 되는데 일단 평균 점수를 비교해봤을 때요. 평균으로 비교해보자면요. 둘의 남학생 그룹과 여학생 그룹의 성취도가 비슷하다라고 똑같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냥 평균으로 잡아보자면 뭐 그건 왜 따라서 최고점이 누구냐, 최저점이 누구냐, 중앙값이 누구냐 이거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 지금 대표값만 보자면은 네. 이게 지금 대표값의 역할이잖아요. 평균이라는 게 대표값. 이 문제에서 대표값을 평균으로 쓰고 싶나 보죠. 그래서 대표값, 남학생 그룹을 대표하는 점수도요 85고요. 여학생 그룹을 대표하는 점수도 85예요. 그래서요 남학생 그룹과 여학생 그룹을 봤을 때 누가 더 잘하고 못했냐, 이게 지금 좀 예, 평균 기준으로 당연히 보자면은 네, 같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개개인별로는 모르겠지만
그룹으로 개개인의 비교, 못 비교하니까 대표값이라는 걸 쓰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봤더니 같다. 자, 그럼 분산은 쟤는 하는 역할이 뭐냐? 그래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어느 그룹의 성적이 더 고를까요? 이게 지금 개별 별량은 전혀 모르거든요. 제가 표로 냈다 드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남학생 8명의 점수를 다 조사해서 더해서 평균 냈더니 85고요. 여학생 12명, 12개의 별량을 다 더해서 나누기 11을 했더니 85가 나왔다예요. 그리고 분산이 6과 11이래요. 우리는 어떤 자료들이 고르다라는 표현을 어떻게 쓰냐면, 자리 있으실까요? 자리 없으면 좀 더 아래 쓰셔도 되고. 어쨌든 별량들이 흩어져서 분포하는 정도인데요. 이 산포도가 분산이나 표준편차가 같은 이 산포도가 클수록 기준 어차피 다 평균이거든요. 예, 계산할 수 있는 게 평균이 있기 때문에 평균 더 멀리 분포가 되어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클수록.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냐면 지금 편차 제곱인데 이게 촘촘하면 이렇게 제곱까지 갈 리가 없어요. 그죠? 제곱이 했을 때 제곱을 해서 계산을 할 건데 촘촘했어가지고 이게 똑같이 70이더라도요. 70이더라도 68, 69, 70, 71, 72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역시 평균 70이거든요. 그럼 편차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해서 편차가 숫자 엄청 작아집니다. 산포도가 클수록 평균에서 더 멀리 분포되어 있고 우리는 이것을 고르지 않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되게 중요해요. 가끔 이따 쓸까요? 그래서 이따 쓸 건데 이따 자리 보고 쓰시면 돼요. 아까 예시를 든 거가 같이 쓸걸. 어쨌든 68, 69, 70, 71, 72 평균 똑같습니다. 그래서 평균 둘 다 70이에요. A그룹과 B그룹이 있어요. 어느 그룹이 더 고르게 분포한 거죠? 라고 제가 질문 처음 던질 때 지금 저 설명을 했으니까 그런데 설명 안 하고 하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혼자 문제 푸실 때 헷갈려 보는데 고르게 너무 붙어있지 않나? 점수가 굉장히 이렇게 간격이 있으니 굉장히 좋아 보이는 걸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더 고른 쪽은 B입니다. B가 A보다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평균에 몰려 있어야 좋은 거예요. 평균에 몰려 있어야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 남자 그룹과 여자 그룹을 비교해 봤을 때요. 남자 그룹의 분산이 작다. 분산이 작다는 얘기는요, 이 산포도에 해당하는 게 평균에서 다 촘촘하게 붙어있다는 이야기고요. 예,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그래서 비교 대상은 당연히 여학생 그룹이겠죠. 남학생 그룹의 분산이 6으로 11보다 더 작으니까 두 그룹 중에 어떤 그룹이 더 고르게 분포되어 있나요? 라고 문제에서 보기가 나온다면 남학생 그룹을 정답으로 얘기하셔야 됩니다. 남학생이 더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표준 편차는 이제 표준 편차로 쓸 때는 다시 이 단위가 되돌아올 수 있어요. 점수라는 단위가 되돌아올 수 있고, 그래서 루트 6점 루트 11. 그래서 어차피 루트를 씌우는 것이기 때문에 분산이 작을수록 표준 편차도 작고요. 분산이 클수록 표준 편차도 큽니다. 자, 이렇게 표를 주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많이 보통 풀게 되느냐? 전체 그룹에 대해서 문제를 물어보게 됩니다. 전체 그룹. 자, 전체 그룹의 평균 점수를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전체 그룹의 평균을 계산하려면요, 지금 별량의 총합분의 별량의 개수인데 전체 그룹을 남학생, 여학생으로 찢었기 때문에 남학생 점수 총합 여학생 점수 총합. 어쨌든 개별로는 모르겠고 다 더했을 때 얼마냐 이거는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남학생 학생 수, 남학생 수 더하기 여학생 수. 네, 저 남학생 8명의 개별 점수는 모르겠지만 다 더해서 8로 나눴더니 85다. 그럼 다 더한 건 85 곱하기 8이겠네요. 그죠? 총합이라는 거는 학생 수 곱하기 평균으로 계산을 해야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여학생 역시 이렇게 됩니다. 네, 이렇게 평균을 계산하셔야 맞는데 이거는 사실 계산하시면은 지금 두 그룹의 평균 점수 똑같기 때문에 85 그대로 나옵니다. 계산하지 마세요. 네. 계산하지 말라고 하니까 쓰셔도 되죠. 85 바로 쓰셔도 되고, 이해를 돕기 위해 한 차례 더 쓰면 85라는 공통인수로 분배 법칙 이용해서 뽑아낼 수 있고요. 85 곱하기 20을 어쨌든 계산을 하게 될 텐데 85 곱하기 20 나누기 20이잖아요. 그러니까 20을 완전히 약분이 돼서 그래서 85인 거죠. 전체 그룹의 평균 구했고요.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분산과 표준 편차 이용해서 구해 보겠습니다. 자, 분산이라는 게 편차 제곱을 알아야 되는데요. 편차 제곱을 어떻게 알아요? 별량을 모르잖아요. 하지만 분산을 이미 각 그룹에서 줬기 때문에요. 자, 분산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그룹의 분산. 분산과 표준 편차 한 3호도 이용해서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남학생 그룹 기준으로요. 편차 제곱 총합 을 뭘로 나눴겠습니까? 편차 제곱이 뭔지 모르겠어요. 8개 다 구해서 더했겠죠? 그거를 별량의 개수 8개를 다 더했으니까 8개로 8로 나눴겠죠? 그랬더니 6이 나왔다 이 얘기잖아요. 분산이라는 게. 남학생 편차 제곱의 총합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학생 똑같이 편차 제곱의 총합 다 더해서 12로 나눴더니 11이 나왔다. 분산이니까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분산을 이용해서 식을 세운 겁니다. 분산 이용해서 식을 세운 거고. 근데 전체 그룹의 분산 알고 싶잖아. 그러면은 전체 그룹의 편차 제곱의 총합 을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역시 남학생 수, 여학생 수
이제 별량을 계속해서 나누시면 되죠. 그러니까 6 곱하기 8 이게 남학생의 편차 제곱의 총합인 거고요. 그 다음에 여학생의 편차 제곱의 총합은 11 곱하기 12인 거죠. 그래서 8 더하기 12로 나누자 이 얘기고요. 예, 이거는 좀 계산을 해야 돼요. 문제 목적에 맞게 하시면 되는데 얘는 85, 85 동일했기 때문에 바로 85 된 거고요. 얘는 계산해서 48과 132일 텐데. 맞죠? 148, 132, 180. 180을 20으로 나누니까 9예요. 지금 이거는 분산 구한 거예요. 전체 분산. 전체 그룹의 분산을 구한 거고요. 분산은 9고요. 그러면은 여러분 이 아래 쓰시면 되겠습니다. 표준 편차는 루트 9여서 즉 3점이에요. 3점. 뭐라고 할 수 있죠? 네, 정분수 표준 편차. 전체 그룹의 표준 편차는 루트 9, 3입니다. 네, 이것도 하나 써놓으시고요. 그래도 여기가 다 쓰였습니다. 저까지 써주세요. 저까지 쓰면 여러분들이 평균 문제 숙제로 풀어오셨을 때 뭐 ABC의 평균인데 ABC 평균을 뭘로 주고 ABC 3개의 평균이 뭐 6이라고 해볼까요? 6이라고 하면 3A-1, 3B-1, 3C-1 그러니까 모든 별량에 3을 다 곱하고 마이너스 1씩 더했어. 평균이 아까 6이라 했잖아요. 그러면 3 곱하기 6 빼기 1
1하는 평균도 똑같이 계산해봅니다. 모든 별량에다가 다 정확히 얼마를 똑같은 숫자를 곱하고 똑같은 숫자를 더했을 때 제가 임의로 이거 전체 다 표기하기 위해서 했는데 정말 곱하기만 할 수도 있고 문제에 따라서 안 곱하고 더하기만 할 수도 있고요. 곱과 합으로만 얘기를 했는데 이 A가 뭐 분수일 수도 있고요. 그럼 나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B가 여기 음수일 수도 있고요. 어쨌든 그래서 똑같은 계산, 똑같은 사칙연산을 했을 때 평균도 사실 똑같은 사칙연산을 한 결과로 같아집니다. 평균이 M, 처음엔 M이었는데 그러면은 바뀐 거에서는 M에다가 A를 곱하고 똑같이 B를 더한 값이 평균이 되고요. 표준 편차는 B를 똑같이 더해버리면 편차인 차이가 없거든요. 똑같이 내가 이거를 5점씩 올려서 65, 70, 75, 80, 85 평균 5점 올라가서 75점 편차? 안 달라져요. 그 다음에 어차피 편차라는 거는 평균에서 빼는 거기 때문에 여기를 일반 곱하고 안 곱하고 곱하는 거 뭐 없이 더했다 이러면 편차는 안 바뀌고요. 편차를 바뀌는 숫자를 결정하는 건 이게 얼마나 폭이 늘어나느냐 좁아나느냐 이거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네, 뒤에 플러스 B가 안 들어가고 그냥 몇 배가 됐는지 이게 중요해집니다. 여기까지 적으셨으면 개념원리 꺼내 보실게요. 시간 되는 때까지 할까요? 드렸던 건 딱 그 어떤 주어진 자료에서 평균이나 중앙값, 최빈값을 구분해서 네, 구할 수 있느냐이고요. 사실 이제 조금 더 문제로, 시험 문제로 많이 나오는 건 이런 문제들입니다. 6명의 수학 취업 점수를 조사해서 나타낸 것이다. 자료의 중앙값이 63일 때 x의 값을 구하여라. 크기 순으로 나열이 안 되어 있어요. 일단 x를 제외하고 x 뭔지 모르니까 46, 52, 59 71, 78 이렇게 됩니다. x가 어디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만약에 x가 이렇게 46보다 작아서 여기에 있게 된다면 중앙값을 얘로 계산해야 돼요. 그래서 얘네 둘로 계산해야 돼요. 될 리가 없지. 이걸 두 개를 계산해서 평균을 냈는데 63이 나올 리가 없어요. 아, 그러면은 x가 이쪽은 아니겠구나 라는 거. 그럼 뭐를 계산해서 63이 되어야 될까? 63이라는 게 어떤 두 수를 뽑아내서 평균을 내는 거기 때문에 하나는 63보다 작아야 되고 하나는 63보다 커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들어갈 만한 구석은 여기밖에 없게 됩니다. 왜냐면 59와 71을 붙여놓으면 그것도 역시 네 63이 안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x가 여기에 들어가게 돼서 59, x의 위치를 문제에서 중앙값이 63이다. 그 정보로 x의 위치까지 잡아내셔야 합니다. 이걸 계산했을 때 63이다. 그럼 59 더하기 x가 계산했을 때 126. 그래서 x는 빼시면은 67이 된다. 그러니까 71보다 앞에 왔어야 되는 게 맞죠. 이런 유형의 문제들을 숙제로 네, 다음 주 화요일까지 풀어오실 거예요. 확인 4번 보시면 평균과 최빈값이 같을 때 x의 값을 구하시오. 지금 보니까요. 13이
치더라도 이게 이미 별량이 3개 있기 때문에 무조건 x의 값에 관계없이 이 문제는 13이 이미 3번으로 압도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네, 이렇게 되어서 13이 최빈값입니다. 아, x를 몰라도 최빈값을 알 수 있다는 이야기고요. 그러면 13이 평균이라는 얘기 아니야? 자, 평균 계산하는 방법에서 이거 다 더해서 나열된 거 8, 13, 13 이렇게 더해서 계산하는 것도 있겠지만 편차를 알면 그렇게 큰 계산을 안 하셔도 된다. 편차를 이용할게요. 13이 평균이라고 지금 확인한 거니까요. 편차 이용을 하겠습니다. 네. 그럼 편차를 이용해 보시면요. 마이너스 5, 0. 13 빼고 마이너스 2, 3, 0. 마이너스 3. x 빼기 13이라고 하셔야 돼요. 0. 다 더해서 나눴을 때 13이 된다. 다 더해서 나도 13이 된다는 그건 다 할 수 있는 거잖아. 여러분들 예전부터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거는 내가 안 가르쳐주지. 그죠? 새로 배우는 거. 더 빠른 거 이런 거 알려줘야지. 그래서 편차를 이용하시면요. 이거 다 더하셨을 때 3, 마이너스 3 이런 거 다 없어지고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7 플러스 x 마이너스 13이 뭐가 되어야 한다? 편차의 총합이니까 0이 되어야 한다. x가 바로 20으로 나와버리네요. 평균 계산하실 때 되게 편하겠죠? 편차 알아보시면. 네. 그 다음에 124쪽. 네. 뭐 아무것도 안 주고요. 통학시간이 뒤에 통학시간이 20분일 때 통학시간의 평균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편차를 냈다 줬는데요. 다 더했을 때 0이어야 한다. 편차는 그냥 다 더했을 때 양수함수 포함되어 있으니까 다 더했을 때 0이어야 되고요. x의 자체는 지금 마이너스 9입니다. 부호 주의하시고요. 이항하실 때. 예, 마이너스인지 아닌지 그게 중요한 이유는 자, 뒤에 통학시간이 그 개별 별량인 거고 거기서 평균을 뺐더니 편차인 마이너스 9가 나왔다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20에서 평균을 뺐더니 마이너스 9가 나왔다. 평균이 얼마냐? 20보다 9 더 큰 수겠죠? 29. 다음은 분이겠죠? 편차 따라가는 겁니다. 그죠? 정답은 29분까지 원래 이렇게 쓰셔야 돼요. 제가 풀이 과정이니까 괄호 친 거고 정답은 이렇게 29분이 됩니다. 그래서 편차의 총합 이용하면 되고요. 편차의 총합은 0. 그 다음에 요 마이너스 9를 가지고 별량에서 평균을 뺐더니 편차가 나왔다. 이거 이용해서 오늘 문제입니다. 나머지도 여러분 숙제해보시려면 나머지 확인 문제도 같이 좀 풀어봐야 돼서요. 이따가 확인 3, 4, 5, 6은 좀 시험 보고 나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1, 2 테스트는 한 문제 빼고 다 원에서 출제했어요.